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결혼 5년차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가 사기 결혼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이 변했어요. 잡은 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결혼했으니 이제는 본성이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그래서 친정엄마와 손잡고 제대로 남편 정신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니 그때 일이 떠올라서 제 사연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남편은 무서운 선배이자 또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는 같은 편이었죠. 미운 정이 오래간다고 처음엔 정말 미워 죽겠더니 나중에는 그 미운 점도 측은해지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나중에 알았을 땐 남편이 저보다 훨씬 전부터 저를 좋아했는데 고백을 하지 못한 탓에 혼자 소가리만 6개월 넘게 했다더라고요. 일할 때는 그렇게 직설적이고 당당하더니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고백으로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남편의 태도였네요.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자기 집에는 꽤나 야박한 사람이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용돈 드리는 것 외에는 카네이션도 사지 않았고 용돈 보내드렸으니 됐다며 본가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서 제가 대신 카네이션을 사서 남편 본가에 등 떠밀듯 보냈고 명절에도 아침에 차례만 지내면 그만이라는 듯 저에게 쉬는 날이니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집에 참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자들 다 그래. 네 아빠도 옛날엔 그랬다. 그래? 근데 아빠는 지금 안 그러잖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저렇게 집에 소홀히 하면 어떡해. 소홀한 게 나아. 괜히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건 또 얼마나 피곤한데. 그리고 효자 아들이랑 결혼하면 더 힘들다. 평소에 집에 무심한 아들이면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어.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남편이 성실하고 또 저만 좋아해주는 것에 큰 점수를 줬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찍었고 저는 엄마의 조언을 듣고 그래, 효자 아들보다야 무심한 아들이 낫지. 결혼해서 집에 잘하면 며느리 덕인 줄 알 거잖아. 그럼 또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승낙을 했고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효자가 되었고 장남이자 늦둥이 외아들 남편은 저에게 자기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자기 대신 자신의 부모님께 제가 잘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 남자가 결혼을 하더니 철이 들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별일이 아닌 날에도 제가 안부 전화를 하길 바랬고 생신이며 어버이날에는 제가 선물부터 음식까지 혼자 다 하길 원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자기가 못하니 저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강요하듯 남편이 대리효도를 시키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졌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다가왔는데 가뜩이나 잔뜩 긴장한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늦게 낳아서 장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좀 잘해드려. 나는 아들이라 마음은 안 그래도 서툴러서 못하잖아. 결혼해보니까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어. 내가 정말 무심한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 저는 결혼하고 철이 든 남편을 탓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자기는 서투르니까 나한테 대신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명절까지 다가오니 이 남자는 저에게 자식된 돌이 어쩌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는 나이도 있어서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야. 자기가 며느리니까 명절 전에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대신 음식을 좀 하는 건 어때? 회사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면 명절 전에 우리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자. 우리 엄마 아마 엄청 감동할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기 엄마 감동할 일을 왜 저한테 하라는 건지, 이 남자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듣고만 있기엔 열이 뻗쳐서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감동하시겠지. 근데 우리 집에서 알면 어떠실까?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보고 당신 어머니 감동하게 음식을 하라는 거야? 내가 뭐 할 줄 아냐? 그리고 말이 왜 그래? 자기는 며느리잖아. 며느리 도리 몰라? 장인 장모님도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걸? 뭐?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 에이, 뭘 또 그렇게 화를 내냐? 자기가 전에 먼저 그랬잖아. 집에 신경 좀 쓰라고.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집에 신경 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자기야말로 결혼 전이랑 후랑 마음이 다른 거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도 싫고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랬더니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통해 자기 집에 효도를 하려 들었어요. 오늘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렸어? 우리 엄마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던데 자기가 좀 신경 써라. 허리 아프신 건 어떻게 알았어? 그야 엄마한테 들었지. 그럼 자기랑 이미 통화한 거네. 근데 나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자기는 며느리잖아. 그러는 자기는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드렸어? 어? 그게 나는 말주변이 없잖아. 자기는 원래 좀 싹싹하고. 됐다. 우리 할 거면 공평하게 하자. 나한테만 도리 따지지 말고 자기도 도리를 지켜.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서로가 불편하다고. 근데 며느리는 아니잖아. 며느리는 식구지. 식구? 이렇게 눈치 보고 일거리만 잔뜩인데 식구?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걸.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싫은 거야.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대리효도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았죠. 계속 이러면 명절이고 뭐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냐고 따지는데 저도 이 결혼 그냥 확 물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 아웅다웅 하기를 며칠.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의 등살에도 불구하고 명절 연휴 첫날 과일 몇 가지를 사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렇게 대리효도를 외치던 남편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 게 없다며 거실에서 TV를 보다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는커녕 제가 도착하자 이제야 장을 보러 가자고 저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불평등한 대우에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갓 결혼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장을 보러 나섰죠. 사람 바글바글한 시장통에 혼이 쏙 빠졌는데 그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친구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명절이라는 게 정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 시키는 날이 맞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원래 할머니 댁에 가서도 남녀 할 것 없이 다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제가 힘든 그 시간에 편하게 널브러져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에게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면 속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가신 사이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죠. 나와서 일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한다는 말이 정말 가짠더라고요. 명절 준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안 하던 짓을 장가 갔다고 해봐. 우리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괜히 내가 어줍잖게 나서면 오히려 우리 엄마가 자기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지금 날 생각해서 여기서 자빠져 자는 거라고? 말도, 자기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말투가 좀 가격해졌다. 이렇게 변하면 곤란한데? 변한 게 누군데? 저는 곤란하다며 다시 등을 돌려 자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나가서 주방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전 제가 하던 일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서 잠든 사람 깨우지 마라. 너랑 나랑 둘이 하면 금방인데 뭐하러 자는 사람까지 깨우니?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남자가 부엌 들락날락 하는 건 좀 그렇더라. 원래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같은 바깥일 해요. 그야 네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다른 얘기지. 아, 모전자전이라더니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니, 모자가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였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아무튼 저는 그날 결국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명절 음식 준비를 했어요.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며 거실에서 쉬다 오시기도 했는데 저야말로 일어날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갈 즈음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셨더군요. 당신은 원래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신다며 밥을 차려 오라는데 갑자기 전을 부치다가 상을 차리려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차려드린 밥상 앞에 남편은 얼마나 잠을 퍼졌는지 머리는 잔뜩 눌리고 뻗쳐서 앉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랑 술까지 마셔가며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양푼에 한껏 밥을 비벼오시더니 같이 먹자고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제대로 차려서 먹어요. 저 이렇게 남은 반찬에 밥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에이, 뭘 따지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데 아깝잖아. 이게 생긴 건 좀 그래도 맛은 좋아. 얼른 너도 숟가락 들고 와라. 처리하다니. 제가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냉장고 남은 반찬을 같이 처리하자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죄송하지만 싫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잔뜩 골이 나서 신경질적으로 밥을 드셨고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에 울컥해 오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든 제가 남은 반찬을 처리해야 하죠? 다른 며느리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저 남자 둘은 왜 제가 여태 힘들게 만든 음식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먹는지 그쯤 되니 이게 결혼한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실감되더군요. 그렇게 힘든 명절 첫날을 보내고 허리며 팔이며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멋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나가서 논다고? 어릴 때 친구들은 이때 아니면 못 보니까 나 원래 명절마다 친구들 만났는데 나는 지금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여기가 어때서? 여기 자기 시댁이잖아. 그리고 힘들다며 나 없는 동안 편하게 쉬어. 그럼 나 갔다 올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심지어 이혼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외출하는 남편을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 역시 친구를 만나러 나갈 심상으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나가게? 이 시간에? 자기는 나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동네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 자긴 어디 가는데? 나도 결혼 전에는 명절 저녁이면 친구들 만났어. 자기도 예전처럼 한다길래 나도 그러려고 했지. 아마 내 친구들도 지금쯤 모여서 한잔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런다고 자기까지 그러냐? 자기는 며느린데? 웃겨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 자기 맛있게 저녁 먹는 동안 나는 쫄쫄 굶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냐? 말로는 세상 그런 효자 없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자식인 당신은 뭐 했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야. 저는 그만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저희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저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자 목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리면 어떡해? 라고 타박하셨고 시아버지도 어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못마땅한 눈초리가 여간 따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기어코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서러워서 눈물바람으로 명절 첫날 저녁을 보냈는데 다음 날 새벽 차례 준비로 저를 깨우던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저를 여전히 못마땅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참 미련하다. 시집와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다른 식구들 앞에 그런 얼굴 보이면 좋니? 원래 여자가 마음보가 착해야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건데 너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서 얼른 세수부터 하고 오라고 타박을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며 친정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이 차례를 지낼 때도 일어나지 못하더니 점심때가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안 일어나? 조금만 더 잘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 기다리시잖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정말 너무하다. 그리고 꼭 오늘만 날이냐?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얘, 피곤해서 자는 애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어른들 드실 다과상 좀 가져와. 어디 갔나 했더니 또 지서방 달달 볶고 있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 먼저 친정 갈게요. 남편은 어머님 말처럼 피곤해서 못 일어나니까 그냥 계속 자빠져 자라고 할까 봐요. 뭐야? 제가 이제 막 시집와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요. 왜 자식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자식인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 비위 맞추고 일을 해야 하죠? 어제 일도 그래요.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이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구는 건 어머님이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야, 성지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냐? 아니, 누가 막말을 했는데 네가 자꾸 꼴 같지 않은 말하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어머님이 그런 자기를 혼내지 않고 싸고 도니까 느낀 대로 말씀드린 거야. 뭐? 명절에 일 좀 했다고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그래, 이 정도 참았으면 지랄 좀 하자.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너도 오늘 우리 집 가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일만 해봐. 어머머, 누가 들으면 진짜 굶긴 줄 알겠네. 네가 안 먹는다며. 제가 어제 한 음식이 몇 갠데 냉장고에 남은 반찬 비벼서 처리하자시는데 당연히 싫죠. 어머, 별꼴이야 정말. 나는 네가 그냥 내 식구니까. 어머니 식구는 그렇게 아끼면서 저를 식구로 생각하셨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받으면서 이 결혼 유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어요. 명절이라고 인사를 온 친척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아버지까지 뒷목을 잡으시며 쓰러지시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가서 펑펑 울며 어제 일은 물론이고 남편과 계속 있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이제 막 시집 보낸 딸이 첫 명절에 울며 불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신 얼굴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셨어요. 지원아, 진정해봐. 그래서 이서방은? 몰라. 내내 자빠져 자고 밤에는 친구들 만나 놀고 들어와서는 오늘만 날이냐고 우리 집에는 다음에 가자고 해서 확 내지르고 그냥 왔어. 아, 너도 참. 시집가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건데 이제 막 며느리 돼서는 그걸 내지르고 왔어? 여보, 우리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영 못 쓰겠네. 여보, 그럼 뭐 정말로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려고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이혼하는 거 뭐가 무섭다고 애를 마음고생 시키나. 그러지 말고 이서방 보고 오라고 해. 말이라도 해보게. 엄마,
그 사람이 퍽이나 오겠다. 내가 진짜 사기 결혼당했어. 주둥이만 효자고 몸뚱이는 불효자야. 지가 하고 싶은 효도를 나한테 강요한다니까. 저는 부모님 앞이라 그런지 서러움이 폭발했고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일단은 들어가 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라리 그냥 집으로 갈걸. 괜히 친정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쳤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 없이 명절 당일이 지났고 하루 남은 연휴도 지났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출근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회사에 출근한 남편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 보듯 했고 저 역시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허겁지겁 저를 찾았어요. 자기야, 지금 당장 땡땡 병원으로 가봐. 우리 엄마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나 좀 이따 중요한 미팅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엄마가 넘어져서 큰일인데 이 판국에 미팅 생각하는 거야? 미안. 근데 자기는 같이 안 가? 나는 회사에 있어야지. 자기는 며느리니까 회사에 사정 얘기하면 되지만 난 아니잖아. 뭐? 나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야. 여기서 며느리를 따지면 어떡해? 자기 오늘 중요한 일 없으면 자기가 가. 에이씨, 너야말로 우리 엄마랑 회사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보고 결심했어요. 이 남자와 하루빨리 헤어져야겠다고요. 비록 1년도 유지 못한 결혼이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대로 더 살았다가는 시댁 효도는 물론이고 보람도 없는 도리만 하다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길길이 난리를 치며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병원에 간 것이 불만인지 아니면 제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 불만인지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도 바쁘고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 전화를 모두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며느리 노릇도 하지 않는다며 지화에 못 이겨 저를 만나러 친정에 왔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며느리 노릇 못하는 딸이라며 저희 험담을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남편 편을 들어주던 저희 엄마도 남편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에 실망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는 장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와 남편 앞에 던지셨어요. 그렇게 내 딸이 불만이면 헤어지게나. 내가 웬만해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러는 건가? 자네, 우리가 만만한가? 네? 막말로 내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면 자네가 내 딸 대신 올 건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원래 이기적이야? 장모님도 여자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원래 여자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장모님이 자꾸 지원이를 받아주니까 지원이가 저희 집에 더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그래, 난 내 딸 출가 외인이라고 내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딸 자식 정성 들여 곱게 키워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여보! 당장 쓰라는 거 쓰고 내 집에서 나가. 가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면 되지 않나? 장인어른,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나요? 도박을 했나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놈 봐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내 딸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며느리라서, 여자라서.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 니네 집 종로를 하길 바라지 않아. 당장 써. 못 씁니다. 저 지원이랑 살 거예요. 누구 맘대로. 나 너랑 안 살아. 정 나랑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너도 내가 했듯이 우리 부모님한테 똑같이 해봐. 그럼 생각해 볼게.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안 이꺼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불꽃이 튀어오르면서 그날 이후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네 매일 아침 우리한테 안부 전화해. 그리고 자네 집에 갈 일 있으면 그 전이든 후든 우리 집도 오고, 우리 애가 가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자네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하게. 자, 명절에 우리 애가 쫄쫄 굶어가며 하루 종일 음식을 했다는데 자네 쉬는 날 언젠가 그날은 와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똑같이 일해봐. 어때? 할 수 있겠나? 남편은 그까진 일이 뭐가 힘들겠냐며 호기롭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저희 남편은 자기가 거뜬히 하라는 걸 다 하면 그때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던 제 잘못이니 자기한테 싹싹 빌라고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저희 엄마는 이참에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치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저에게는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더니 이리저리 남편을 시켜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밥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똑같이 양푼에 넣고 비벼서 줬는데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개밥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의 그 말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 밥을 그냥 쓰레기통에 몽땅 버리시고는 또다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남편은 슬슬 지치는지 저희 엄마에게 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쥐어짜서 시키는 거 아니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못 쓴다고 타박을 하는데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초가 된 남편이 끙끙 앓으며 저녁에 방에 들어왔는데 저는 친구들과 놀기로 해서 한껏 꾸미고 있었더니 남편이 대폭발을 하는데 정말 어이도 없고 이제야 내 기분을 알까 통쾌했어요. 어때? 기분 더럽지? 내가 그랬어. 근데 자기는 그날 기어코 나가서 놀았고 나는 어쨌는 줄 알아? 서러워서 내내 울었어. 그리고 다음날 눈이 퉁퉁 부었는데 당신 어머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미련하다며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 자기도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 그런 취급받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당신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시잖아. 저는 이쯤이면 남편이 다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혼 서류를 꺼내 던져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는 빌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처음엔 장모님이 괜히 오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일도 일이지만 자기는 쉬는데 나는 계속 우리 집도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였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응? 봐주라고? 겨우 하루 만에? 멀었어.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에 자처해서 일을 했어요. 넘어지셔서 머리도 스스로 감지 못하는 시어머니 머리도 감겨드리고 식사도 다 일일이 챙겨드렸는데 남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한 건 저희 친정에 가서 그대로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제가 무언가 하는 것이 두려웠는지 급기야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왜? 효도하고 싶다며? 나는 이제 좀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인정해.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못할 거 자기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아니, 우리 앞으로 효도는 알아서 각자 자기 집에 하자. 어때? 저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잔뜩 기대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효도를 저한테만 강요하더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알지만 고소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양가 허락하에 효도는 셀프로 하기로 했어요. 각자 집안일로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도 없고 동반해야 하는 일이나 부탁해야 하는 일에는 미리 먼저 이야기하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저 대신 내던진 이혼 서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그 효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듯 보입니다. 나중에 그 이혼 서류는 왜 장롱에서 나왔냐고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원래 여자는 이혼 서류 한 장씩 갖고 있는 거야. 나라고 네 아빠랑 계속 좋았겠니?
어떤 날은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고비를 넘기고 그랬지. 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 사이좋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부부의 사정은 부부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그날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갖고 있던 이혼 서류는 제 고비도 넘겨줬고 지금은 큰 불평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강요받지 않으니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부모님을 챙기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별 기대 없다가 제가 베푸는 호의에 고마워하시게 되었어요. 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남편과 제가 바라던 것이 결국엔 이것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남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명절 증후군 따위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거진 음식 준비를 끝내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같이 명절 준비를 하는데 이젠 그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얘야, 솔직히 나는 이게 불편할 줄 알았어.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딱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두 모여 같이 하니 추억도 생기고 참 좋구나. 네 덕에 좋은 걸 배웠어. 내가 전에 너한테 강요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이전에 넘어져 병원 갔을 때에도 너 괘씸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이 왔으면 됐지. 바쁜 너까지 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듯 요즘은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반가운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명절 당일 차례가 끝나면 당연히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예전이면 자기가 100년 손님이라며 대접받으려고 했던 남편은 이제는 저희 집 아들처럼 지방 곳곳 자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나 둘러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그때 집안일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 후유증인 것 같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양에만 가면 된다고. 과정은 좀 위태위태했지만 지금은 제 결혼 생활이 평등한 것 같아 감히 현재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명절이네요. 누군 편하고 누군 힘들고 그런 불공평한 명절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